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갈수록 이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지니까 원리만 아시고 이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구성, 그러니까 공자께서 주역을 얘기하면서 이 쾌를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근데 그 원리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점괘를 부닥치기 위해서 그런 원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해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꼭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이거를 점을 쳐야 돼. 그럼 뭐 건유천캐가 나왔어. 우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건유천. 그러면 천캐가 8개가 있었죠. 왜 이렇게 천이 붙는 게 건유천, 그 다음에 천택이 이렇게 해서 맨 밑에 천지비까지 8개가 있었잖아요. 그 8개 중에서 택개도 택기가 제일 상캐고 8개가 있었죠. 다 8개씩 있는데 위아래가 똑같은 거를 상위캐라고 그래요. 이 상위캐가 극캐의 중심이에요. 제일 위캐입니다. 그러면은 건캐 같은 경우에 잘 봐요. 이게 상위캐야. 천캐의 상위캐야. 상위캐고, 그리고 이거는 양금이야. 오행으로 봤을 때 이 금캐야. 금캐인데 이게 양이니까 삼합의 원리를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자, 인진, 오, 신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순서가 자인진이냐면은 이게 양은 순행을 하니까 자축, 인환이야. 자오, 중이면 그 다음에 인신충 순서적으로. 됐죠? 이렇게. 자, 그런데요. 여기다가 이걸 갖고 해서 여기다 비신을 붙였어. 이거는 손, 그 다음에 이거는 재, 이거는 부, 관, 형, 부. 이렇게 육신원리를 붙였죠? 그럼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데, 점을 치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점을 칠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점을 치는 주체는 다 각자 자기죠. 에? 미리 결론부터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 점은 내가 치는 거지 남이 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우고 이해가 안 되지만은 제가 각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겠어요. 이게 절대 그래서 이 육효점을 자가당착식으로 아전인식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 깨내도 안 맞는데 뭐 이른 깨나 이때는 역술가가요. 햇소리 하는 놈들 많은데 뭐냐면 대통령 선거할 때 뭐 많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육효점을 줬더니 이번에는 김영삼이 된다, 김대중이 된다. 그건 내가 점치는 건 소용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대통령 선거 하는데 이해창 씨하고 노무현이하고 나왔다. 그때 누가 될 거냐? 노무현이 사주를 적어놓고 이해창이 써줘놓고 내가 점쳐서 누가 더 되냐?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당사자가 이해창이가 캐를 뽑고 노무현이가 캐를 뽑았을 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점은 내가 치는 거야. 내가. 그 나를 세라고 그래. 세. 주인 세자야. 나를 세라고 그래. 내가 쳐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됐죠? 남이 쳐주는 건 소용없어요. 내가 치는 거야. 점은. 그 내가 치는 나를 세라고 그래. 세. 그때 잘 봐요. 이 세를 어디다가 붙일 거냐는 걸 정해야죠. 쾌가 6개가 있는데 6효인데 쾌가 6개가 있는데 6효 중에서 세를 어디다 붙일 거냐 이거야. 이때 원칙을 정했어요. 우리가 자, 요게 봐요. 요게 내캐고 요게 외캐예요. 그 요 내캐는 집 안이고 이건 집 바깥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인체에다가 비유하면은 자, 요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인데 1은 내 다리야. 다리, 무릎, 다리, 허리, 가슴. 그래서 발, 맨 밑에 발, 다리, 허리, 무릎, 발, 다리, 무릎, 허리, 가슴, 머리. 머리가 제일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니까 이게 이 쾌 중에서 6효가 맨 마지막에 이게 제일 이게 높은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내고 외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1000개 중에서 위아래가 똑같은 건위천계가 제일 상위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상위계, 이 상위계는 무조건 새를 맨 꼭대기에다가 붙이자. 6효의 새가 붙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우선 나를 중심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아까 태기택계를 봐요. 태기택계. 태기택계도 무조건 새는 맨 위에 6회의 새가 붙어야 돼요. 상위계니까 이게. 아셨어요? 무조건 모든 개의 상위계는 나는 무조건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6효의 새가. 그러니까 건유청계라면은 맨 위에 있는 6효. 맨 위에 있는 6효에 여기에 새가 붙어라. 점치는 사람의 주체가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칙을 정한 거예요. 원칙을.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맨 위에 6효에 새가 붙는 거는 8개가 있어요. 그죠? 상아래가 똑같은 거. 건위청계, 태기택계, 또 이화계, 그죠? 다 똑같은 거. 그래서 맨 밑에 곤유직회까지 8개의 캐는 무조건 뭐야? 새가 맨 끝에 위에 붙는 거예요. 상위캐니까.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새가 붙어. 그러면은 내가 이 새가 점치는 주체인데 그럼 내가 점을 치는데 뭘 갖고 할 거냐는 대상이 있어야죠. 뭘 갖고 할 거냐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나에 대한 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을 응이라고 그래.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응. 그 응은 반드시 아까 뭐예요? 상극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쾌 자체가 4개, 외캐는 무조건 상극이었죠. 그럼 여기 순서를 잘 봐요. 여기 자가 있다면 하나, 둘, 세 번째 건 충이죠. 그럼 여기 내가 여기 맨 위에 6효에 여기 수레요. 수레 3개 붙었다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가 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거는 진술충이 돼 있죠. 그렇잖아요. 아까 여기서 봐. 무조건 이 상위캐는 무조건 충이 돼 있죠. 내캐와 외캐가 충이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6효에, 맨 위에 6효에가 세라면은 1, 2, 3호에 가서 응이 있는 거예요. 내 상대방하고 어떤 충관계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새하고 충되는 캐라는 말. 그러니까 근데 모든 캐가 다 새하고 충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상위캐만, 제일 위에 있는 상위캐만. 자, 우선 여기까지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건위청계 외에 딴 거라도요. 태기택계를 봐요. 태기택계. 자, 태기택계를 하나 보면은 조금 전에 태기택계를 보면은 다 같은 원리예요. 여기가 6효인데 여기에 새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새가 붙어 있고 여기에 여기에 응이 돼 있어요. 3효가 응이 들어가 있어요. 태기택계. 그러면은 이게 태기택계는 나붐이 정사니까 사에서 시작하죠. 사묘축. 그 다음에 해유 미지요. 그러면 미에 가서 새가 들어있으니까 하나, 둘, 셋. 충미충이 돼 있고 여기 응이 돼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래서 자 거기에 비신 나쁨의 맨 이거요. 이게 상위캐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표에서 여기 써놓은 게 이게 다 상위캐라고요. 상위캐만 한 거예요. 상위캐만 한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써놓은 게 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저 비신이 써 있잖아요. 그게 이 캐는 무조건 뭐예요? 이건 다 6효에 가서 새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원리만 이해하시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64캐에서 상위캐는 8개가 있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곤유직캐를 보면은 곤유직캐도 이게 곤유직캐가 음토예요. 음토죠.
음토하고 을미 안에, 그러니까 미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미. 어? 그럼 여기 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게 유고 여기가 묘가 됩니다. 묘. 이렇게 묘유축이 돼 있는데 여기 육효가 여기가 새가 붙어요. 그럼 응은 여기 가서 붙는다고요. 대립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점치는 내가 어떤 대상물과의 관계가 뭐가 부닥해야지 무슨 변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일단. 그래서 무조건 상위캐는 무조건 충이 되게끔 돼 있어요. 새와 응이. 내가 응은 뭐요? 그 점칠 대상이야. 뭘 치냐 이거야. 나한테 대상이 되는 게 뭐냐. 그걸 응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하세요. 외우려고 해서 이게 외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다시요. 그러니까 이 64개 중에서요. 64개 여러분들 여기 한데서 64개 중에서 이렇게 대각선에 있는 상위캐는 다 새가 어디 있어요? 다 6회의 새가 있는 거예요. 6회. 자, 그런데 이걸 보세요. 원리를 잘 이해하세요. 외우려고 해서 될 쌍이 아니고 이해만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봐요. 우리가 건위천계예요. 이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입니다. 건위천계. 그리고 여기에 새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비신을 우리가 충이 되도록 이렇게 썼어요. 자인진, 오신, 술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응이 돼 있어요. 반드시 충이 되게끔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제가 대표적으로 건위천을 하나 예를 들었는데 상위캐, 마지막에 고니지캐까지 상하가 똑같은 캐는 다 뭐예요? 다 극캐의 상위캐예요. 근데 그거는 6회의 새가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6회의 새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자, 이걸 봐요. 이게 왜 6회라고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캐가 있는데 내가 점을 칠 때 자, 내가 점을 쳤는데 왼손으로 먼저 뽑은 게 4캐고 두 번째 뽑은 게 바깥에가 외캐예요. 그래서 쾌상을 뭐 3일이든 뭐 3호든 하여튼 뭐 1이든 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8개에서 나중에 7, 8, 2를 빼요. 빼고 나머지가 6개 남잖아요. 6개 남는 걸 가지고 다시 점을 한번 쳐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으로 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했더니 1이 나왔다. 1이. 6개째. 1이 나왔다면 1이 나왔다면 1호가 동한 거예요. 1호가 동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 1호가 동했다는 건 뭐가 되냐면은 이 캐가 이걸 봐요. 이 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던 캐 이게 양캐예요. 양. 양캐 아니에요. 양. 음양에서 처음에 음양에서 이게 양이고 이건 아니에요. 네? 음양에서. 그때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게 동했다는 건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위천계에서 이렇게 바뀐 거야. 아셨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내가 캐럴 때 1호가 동했다. 1호가 동했다면 만약에 2호가 동했다면 요게 바뀐 거예요. 이 두 번째 효가 바뀐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우선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의미만 잘 들으세요. 처음에 이 건위천계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캐가 뭐가 될까요? 이게 요 캐가 뭐예요? 천풍국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우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여기 64캐를 갖고 딱 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냥 옆에다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있다가 잘 봐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바뀌면은 요 캐가 천캐인데 이게 건위천캐인데 이렇게 되면 요게 풍캐죠. 아까 여기서 풍캐가 된 거 아니에요, 풍캐. 그죠? 풍캐가 되죠. 오선풍, 풍캐 아니에요, 요게.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게 건위천에서 이렇게 요게 풍캐가 되니까 뭐가 되냐면 구죠. 구가 아까 계집여분에 붙은 구자죠. 이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이게 다 얘기했지만 그 64개의 의미가 양쪽에 여자 하나 붙으니까 이제 이 여자가 얼마나 꽃이 피겠어요. 남학생들 100명 중에서 여자 하나 껴있어봐. 호박꽃이라도 그냥 인기가 최고일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죠. 그렇게 해서 맺는 게 해석 64개 해석입니다. 자,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잘 봐요. 점괘를 딱 쳤더니 1에서 1이 나왔어. 건유천개가 나왔어. 건유천개가. 그리고 다시 7, 8을 빼고 다시 점을 쳤더니 일요가동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요가동했는데 일요가동하는 건유천개에서 천풍국회로 바뀌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천풍국가 바뀌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잘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면은 이 천풍국회가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천풍국회는 잘 봐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천풍국회는 아까 풍캐가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거기 봐요. 우리 표에서 비신에서 풍캐가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가 아까 여기를 봐요. 자인진 오신술인데 요 자에서 요게 이렇게 바뀌면은 풍캐가 여러분들 그 표를 보세요. 풍캐를 보면은 오손 풍캐가 초요가 축이죠. 축, 해유, 미사묘지요. 예? 축해. 그러니까 저기 지금 풍캐, 오손풍의 풍캐의 상위캐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요게 이호로 방했다는 이게 자에서 요거로 바뀌게. 자에서 이 캐가 맨 밑에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풍캐가 요거니까 마지막에 요거니까 요거 자에서 요걸로 바뀐 거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만약에 2호가 바뀌었다면은 인에서 요로 바뀌는 거죠. 해로 바뀌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료가 자에서 축으로 내가 동요해서 욕해가 됐다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요거만. 나머지는 그대로 쓰이죠. 나머지는 동한 게 아니니까. 요거만 동했으니까. 초요만 동했으니까 초요만 이렇게 바뀐 걸로 표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바뀐 건 또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까 이걸 봐요. 제일 상위캐에 6회의 새가 붙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초효가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효가 바뀌었다고 봐. 2효가. 잘 봐요. 이 초효가 바뀔 때는, 요 바뀐 일요의 새가 붙도록 하자. 2개가 많을 땐 2번째에 새가 붙도록 하자. 만약에 3번째 효가 바뀌면은 3효에 여기다가 새를 붙이자. 만약에 4효가, 잘 봐요. 4효가 동했다면 여기에 새를 붙이자. 5효가 동했다면은 5효에다가 새를 붙이자. 이렇게 원칙을 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효가 동하면은 1효에다 새, 2효가 동하면 그러면 이걸 봐요. 이게 천풍국회인데 요 캔을 뭐라고 요게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요건? 2효가 뭐. 요거는 천산동캐죠, 이게. 산캐니까. 그죠? 천산동캐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천산돈캐예요. 도망갈 돈자. 천산돈캐. 그 다음에 요캐는 요거는 천지비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된 거. 요거는 풍지관. 요거는 산지박. 이렇게 그 각각의 동안, 그래서 다시 한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맨 6효가 있는 데서 이 캐에 있는 상위캐에서 맨 위에 있는 6효가 있는 거는 꼭대기에 새가 있는데 이때 동요가 1효가 동할 땐 1효 여기다 새를 붙이고 두 번째 2효가 동하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새를 붙이자 해서 새를 각각 정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새가 1효에 새가 붙으면 응은 하나 둘 셋 여기에 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64쾌마다 다 세효를 붙일 수가 있겠죠. 이 원리로. 자, 한 번 더요. 원리만 아시라고, 원리만. 원리만 아시라고요. 원리만 아시라고. 이거 원리만 아시면 돼. 그렇게 해서 제가요, 여러분들 이거 64쾌 여기다가 다 세효를 다 붙여놔 준 거예요. 이게 비서라는 게 여기에 다 세효를 내가 붙여놨단 말이에요. 각 쾌마다. 근데 어떻게 세효가 붙었냐 하는 걸 원리를 아셔야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원리만 아시면 되잖아요. 자, 노파심에서 하나 더 해봐. 예를 들어서 극과 극을 보자고요. 지금 고니지캐를 봐요. 고니지. 원리만 아시면 돼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비서 드린 거기에 64쾌마다 다 세음을 다 붙여놔줬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비법을 연구할 건데요. 고니지캐도 이게 상위캐니까, 곤캐 중에서 상위캐니까 6효에 세가 붙어요. 6효에 세가 붙어요. 근데 이 캐가 1효가 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에서 양으로 바뀌지, 이제. 양에서 음으로 바뀌다가 음에선 양으로 바뀌죠. 효가 동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뢰복캐가 돼. 지뢰복캐. 이게 지뢰 4캐입니다. 지뢰복캐예요. 외우지 못해도 거기 다 있거든요. 그 64캐를 보면은 지뢰복캐예요. 그러면 지뢰복캐니까 요거는 여기 1효에 세가 붙는 거예요. 1효에. 그러면 음은 여기 가서 붙는 거예요. 만약에 2효가 동했다. 그러면은 요렇게 돼. 요렇게 되면 요게 뭐냐면은 요게 무슨 개? 지택이죠. 지택. 요게 택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지택님 캐가 돼요. 지택님 캐가. 그럼 요게 2효에 세가 붙어. 그러면 음은 하나, 둘, 셋, 5효에 가서 음이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놓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금 드린 비서에 자, 여기를 펴보세요. 처음에 하나 피시면은 건유천캐가 있잖아요. 건유천캐의 맨 위에 술에 세가 붙어 있죠. 에? 맨 위에, 그리고 응이 세 번째 있잖아요. 다음 걸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하나 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천택 2캐가 돼 있죠. 천택 2캐는 세가 어디 갔냐면 5효에 가서 붙어 있어요. 5효에. 그럼 응은 하나, 둘, 셋, 2효에 응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왜 붙입니까?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붙인 거예요. 어느 효가 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자 봐요. 자 보세요. 자, 1의 5, 천풍국회를 하나 보세요. 원리만 아시면 돼요. 천풍국회 이거. 이게 풍캐죠? 천풍국회인데 이거 왜 초효에 세가 붙어 있어요? 1효가 동한 거니까 1효. 1효가 동한 모형캐가 이거죠. 천캐에서 1효가 동한 모형이 천풍국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효에 세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 4에 가서 음효. 그렇게 해서 모든 세효를 거기다 붙여놔 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64K 일일이 다 그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애쓸 것 없이 내가 다 붙여놨는데 왜 세와 응이 그렇게 붙였다는 원리만 아시면 되죠. 원리만 아시면 되잖아요. 저도 다 못 외운다고 원리가 이렇게 해서 붙였다는 원리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세응을 그렇게 붙였냐 하면은 동요에 따라서 붙인 거죠. 초요가 동하면은 그 상위캐의 초요가 동하면은 1효에 세가 붙어 있는 거고 2효가 동하면 2효에 세가 붙어 그렇잖아요. 5효가 동하면 5효에 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동요에 따라서 세를 붙인 거고 동요가 안 됐을 때 상위캐는 맨 밑에 6효에 가서 세가 붙는 거야. 그 세가 점치는 사람의 주체야. 그러면 대상물은 뭐가 대립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세가 여기 있다면 하나, 둘, 셋 서돌충이 되게끔 이렇게 응을 붙인 거예요. 응은 점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응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비신납가법의 책을 보면은 거기에 지금 거기를 보면은 천구돈부관 그 써 있는 게 뭐냐면
64개의 마지막 글자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천, 그 다음에가 뭐예요? 그 구가 뭐냐면 천풍구, 그 다음에 천산돈, 천지비, 그걸 써놓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1요, 2요, 3요가 동한 거에 따라서 새가 달라진다는 걸 부여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해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까지 한 곱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응을 붙이고요.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점을 치는데 자, 점을 치는데 이제 자, 점을 치는데요. 제가 나눠드린 게 요거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네, 요건 뭘 얘기할 거냐면요.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게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의미는 제가 이제 육회 해석하는 이론에 가서 할 거고요.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뭐냐면 거기에 일권천, 이태택 이거는 다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천택, 화이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일권천은 아버지고 곤지는 어머니고 택계는 막내딸이고 깔깔거리고 기쁨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를 맨 써놓은 거고요. 제가 여기 이거 해놓은 걸 정리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는요. 이거는 써먹을 건데요. 잘 봐요. 자, 뭐냐면은 육효 맨 위가 머리예요. 이 위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초효가 4캐고 위가 몇 캐예요? 그래서 맨 밑에는 거기 하각이 발, 그 다음에 종아리, 허리, 배, 가슴, 머리 순서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사에서 보면 뭐예요? 맨 위에가 누구예요? 회장이죠. 어? 이모는 5번, 5호가 임원이죠. 조직사계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봐. 육회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맨 위가 아버지예요. 왜 육효에서 보면 맨 밑에 이게 조상이에요. 육효가 5효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처자, 자식이 맨 1효가 자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순서적으로. 그럼 조직사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육효예요. 제일 밑바닥 사원이 1효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 상캐에 새가 육효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을. 그 다음에 그 옆에 써놓은 거 지지, 상문적 요거는 놔두세요. 요거는 나중에 써먹을 거고 놔두시고요. 이거는 문상 가는 날이냐 안 날이냐 이거 이제 점치는 건데 이건 그냥 놔두시고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걸 보세요. 아까 자, 만약에 건의천 개경에 1요, 2요, 3요, 4요, 5호, 6호가 있어요. 여기다 비신이 자, 인, 진, 오, 신술 이렇게 붙였어요. 이게 이 건캐가 금캐기 때문에 이거는 손, 이거는 재, 이거는 부, 관, 그 다음에 형, 부 이렇게 사주에 육친을 붙였죠. 이걸 왜 붙이냐 이거예요. 붙이는 이유를 이제 써먹기 위한 거예요. 그걸 써먹기 위해서는 점치는 주체가 새예요. 이 점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나중에 프린트물 하나 드린 게 있어요. 마지막에 프린트물 용신 정하는 법이라는 걸 피세요. 드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점치는 주체를 용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역학에서는 뭐예요? 나를 살려주고 나의 도움이 되는 게 용신이잖아요.
근데 이 육회에서는 점치는 주체를 용신이라고 그래요. 점치는 주체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 점치는 주체를 용신인데 네 점을 칠 때는 새가 용신이에요. 네 점을 칠 때는 새가 용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봐요. 이게 만약에 건위천계에는 6효에 새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4점을 친다 할 경우에 나는 새가 6에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나를 표시하는 육친이 부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리를 나를 표시하는 육친이 부지요. 그리고 사주의 12지지의 오행으로는 술이죠. 다시 한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갖고 점을 칠 거거든요. 만약에 건위천계에서 내가 6효가 새예요. 잘 봐요, 새. 근데 내 새가 사주의 육친으로는 부에 가서 붙어 있죠. 그리고 12지지로는 자축이며 12지지로는 술이라는 글자에 들어가 있죠. 술이 새죠. 자인진 술이죠. 술새. 그죠? 자, 그런데 부모점이라면 내 점이 아니고 부모를 나타나는 부모점을 친다. 그러면 이때는 부모점을 친다. 그러면 용신이 누구냐? 점치는 사람의 용신은 부가 용신이에요. 이때는 새가 용신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부가 용신이 된다. 이런. 즉 점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용신이 달라지는 거야. 내 점을 칠 때는 항상 새지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게 그래서 이거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10중 8구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점을 칠 때는 항상 새예요. 용신이. 근데 내가 아버지 점을 대신 쳐줄 수 있죠. 원칙은 아버지가 쳐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대신 칠 수 있죠. 그때 용신은 내가 아니라 새가 아니라 누가? 부를 용신으로 잡아라 이거예요. 이 원칙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그 나눠진 걸 좀 보세요. 부모효의 용신, 세효의 용신 1, 두 번째 부모의 용신, 부모에 대한 거. 또 내 부모하고 유사한 삼촌, 작은아버지, 뭐 할아버지 다 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다 치세요.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 밑에 집이나 줄 쳐두세요. 집이나 자동차, 배, 옷, 화물, 문서, 계약서, 책, 그 다음에 빨간 줄 치세요. 시험. 뭐냐면은 이게 봐요. 지금 잘 봐요.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집을 팔려고 그래요. 이걸 꼭 알아, 이걸 모르고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을 팔려고 그래. 이때 집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겠습니까? 하고 점을 칠 때 새가 용신이 아니라 부가 용신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다양히 새 부에 붙어 있으니까 똑같지만은 이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아시겠어요? 아닐 수도 있잖아. 예.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고급에서 써먹을 건데요. 날씨점을 칠 때는 오늘 비가 올까 안 올까 하고 점을 칠 때는 부모점이 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제점. 여기 형제가 새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용신이 될 때가 있어요. 새가 용신이 될 때는 형제자마 친구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손이 용신이 될 때는 자식, 조카 뭐 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천시점에서는 뭐 달이다. 그 다음에 처제효의 용신은 이거는 잘 봐요. 이거 봐요. 돈에 관련된 거나 물건에 대한 거, 또, 자, 이것도 아래. 종업원에 대한 것도 재예요. 옛날에 하인은 사고 팔은 재로 봤어요. 그 다음에 물론 남자 입장에서는 아내가, 그러니까 이거 봐요. 높아심에서 제가 점을 치는데, 야, 오늘 우리 집사람이 바깥에 나갔는데 무사하게 잘 올까요 안 올까 하고 점을 칠 때는 새가 누구예요? 제가 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또 하나 더. 야, 오늘 내가 애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애인하고의 관계가 잘 되겠나 안 된가 할 때, 애인이 무슨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할 때도 여자는 제니까 제가 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새가 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점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용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관은 남자 입장에서 점을 칠 때는 관인데요. 관청일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관이 누구예요? 남편.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 남편이 오늘 나갔는데 술 먹고 일찍 잘 올까요? 안 올까 하고 점을 칠 때 그 관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뭐 애인하고의 관계? 물론 관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머릿속에 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주만 알면 그냥 아는 거 아니에요. 사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점치는 대상이 누구냐? 그러니까 내 점을 칠 때는 항상 새가 용신이에요. 내 점을 칠 때는. 근데 아무리 내 점이라 하더라도 내가 내 점이라 해도 집이 팔릴 거냐 안 팔릴 거냐, 오늘 내가 지금 물건을 팔려고 그러는데 물건이 잘 팔릴 거냐 안 팔리냐에 따라서 용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항상 새가 용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 팔릴까 안 팔릴까 할 때는 문서가 새가 되는 거예요. 문서가 용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가 용신이 되니까 요 문서의 용신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요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용어를 꼭 알아야 돼. 이건 기본. 용신은 뭐냐? 이거는 점치는 주체를 용신이라고 그래요. 점치는 사람의 주체. 그러니까 아버지 점은 아까 부가 용신이죠. 처점은 제가 용신이죠. 내 점은 새가 용신이죠. 점치는 사람의 주체가 용신이에요. 그리고 용신이고. 용어를 아세요. 원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용어는 꼭 알아야 돼요. 원신은 사주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용신을 생해주는 신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용신을 생해주는 신을 원신이라고 그래. 그럼 이걸 아까 봐요. 아까 건의천계의 경우에 자인진, 오신술, 육효에 가서 새가 있고 이게 술이었죠. 술이었어요. 예? 요게 새예요. 이게 내점이라고 이게 용신이라고 칩시다. 용신이라고 쳐봐요. 그런데 이게 토예요. 근데 아까 자인진 오신술이죠. 오신술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는 화생토하는 거죠. 화생토죠. 생해주는 거죠. 그때 이 오를 원신이라고 그래요. 용신을 생해주는. 만약에 용신이 금이다 그러면 토가 원신이 되는 거죠. 그죠? 됐죠? 사주에서 얘기해주는 인성이 쉽게서 그죠? 만약에 이걸 봐. 만약에 가정을 해봐. 이게 새라고 칩시다. 이게 용신이다. 신이. 그러면 원신은 뭐야? 토생금이니까 요게 원신이 되는 거죠. 요거 원신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원신이라는 건. 그러니까 용신을 생해주는 게 원신이에요. 그 다음에
기신은 뭐냐? 이거는 용신을 극하는 거예요. 용신을 극하는 신이에요. 용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게서는 그 기신이에요. 기신. 말 그대로고. 용신에, 만약에 금수가 용신이다. 금수가 용신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가 기신이 되잖아요. 그죠? 사주에서 얘기하는 그거 그대로라고요. 그때 구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신은 기신을 생해주는 거야. 기신을 생해주는 거. 생하는 신. 그러니까 용신하고 기신하고 대립되는 거고 원신하고 구신하고 대립되는 거예요. 사주에서 기신을 생해주는 걸 구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신이 있고 태신이 있어요. 태신. 용어를 알아야 돼요. 자, 이걸 봐요. 진신은 뭐냐면은, 아까 그 양은 자축인, 이렇게 수행한다고 그랬죠? 에? 자축인묘 진사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거를 진신이라고 그래요. 아까 음은 아까 비신을 붙일 때 역행했죠? 예를 들어서 해, 묘, 미, 사유축. 사유축인데 유축인데 사 다음에 묘죠. 묘. 이렇게 거꾸로 가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를 자축인묘 진사 이렇게 돌아가는 건 진신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가는 걸 뒤로 가는 거를 태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인에서 진신은 뭐야? 인 다음에 묘지요. 묘로 나가면 진신이야. 근데 자축 인에서 축으로 가면은 태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써먹을 때가 있어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진신이 돼야만 좋은 거예요. 뒤로 가는 건 앞으로 가다 뒤로 바꿔 가는 건데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일단은요. 진신, 태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복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놔두세요. 좀 이따 알겠어요. 복신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좀 이따 알 거고요. 복신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숨어있는 신이에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숨어있는 신, 숨어있는 오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봐요.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있는데 자, 인, 진, 오, 신, 술인데 이게 급회다. 그러면은 여기 이 12지지에 이걸 가지고 육친, 그러니까 비건겁제, 재, 관, 부 이거를 다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쉬었다가. 근데 그런 경우를 복신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복잡하죠? 근데 그러니까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원리가 어떻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상위캐라는 건 뭐냐면은 우아래가 똑같은 걸 무조건 상위캐라고 그래. 그 상위캐가 그 캐의 우두머리예요. 64캐에서. 그러니까 우두머리 캐가 8캐가 있는 거야. 그 8캐는 무조건 새가 맨 위에 머리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캐에 1호가 동하면 1호에, 2호가 동하면 2호에. 그래서 동안효에 따라서 새를 붙인 거야. 5호가 동하면 5호에 새가 붙은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제 책에 새를 다 거기다 붙여놔 준 거예요. 원리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죠? 쉬었다. 예.